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올림픽 캐스터 류현정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약세를 보였습니다. 조정 장세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물 출회가 이어졌는데요. 코스피는 6거래일째 오늘장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 안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들의 약세가 이어졌고요. 뿐만 아니라 2차 전지까지 함께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적 우려에 삼성 SDI도 함께 좀 약세를 보였는데 그러면서 지수 전반에 하방 압력이 확대가 되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흐름 속에서 조금 눈에 띈 쪽은 바로 건설주들이었습니다. 정부가 건설주들 부양책 소식을 들려주면서 함께 이 건설 종목들이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좀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중소형주들의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투자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CPI와 옵션 만기를 앞두고 다소 시장이 좀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포인트들 그리고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에서 우리가 잘 잡아야 될 점들도 함께 좀 투자올림픽과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올림픽은 네이버 TV와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소통도 이어가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투자올림픽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해설위원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수요일 투자올림픽은 고향을 만나는 날입니다. 고수의 향기가 느껴지는 분인데요. 전문가들의 전문가 오사무엘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해설위원님 오늘 시장이 참 대응하기 어려웠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신년 들어서 코스피 기준에서는 6일 연속 하락을 했으니까요. 체감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특히나 대형주 중심의 하락이 이루어졌고 또 상대적으로 중소형 개별 종목은 강세를 띈 그런 모습들이 지속되고 있죠. 지금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제가 신년 들어서 원달러 환율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향방과 더불어서 원달러 환율의 현황을 짚어보면서 시장 전망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 대량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4천억 원 매도하면서 0.75%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면서 1.04%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73,600원에 마감을 했고요. 삼성전자와 코스피의 상황이 똑같습니다. 현재 모습이. 자, 기술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 원달러 환율까지 빨리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기술적인 흐름을 보겠는데요. 6일 연속 음봉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지지를 어디서 받겠느냐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일봉 상황에서 보게 되면 하락이 조금 더 남은 것처럼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지 라인이 확실하게 보이죠, 이제. 아래에 중장기 이평선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120, 240, 60 라인 아래에 있습니다. 어느 자리선과 지지를 받아야만 도약을 하니까 코스피 기준으로서는 하락이 좀 남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코스피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보다는 낙관보다는 하락 조금 더 남았고 지지 도약대를 닫고 돌이켜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보겠는데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강하죠.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만 1% 넘는 하락을 했습니다만 코스피보다 좀 다르죠. 코스피는 다르게 양호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제가 오늘 노란톡방에서도 코스닥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코스닥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자답법에 의하면 코스닥은 조금 더 상승이 남아있죠. 이만큼의 공간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저 자리까지는 상승이 좀 남아있어 보입니다. 이 클라우드 니어죠. 클라우드 니어는 지수도 통합니다. 저항 잡는 기준과 지지를 받는 기준에서 늘 말씀드리는데 종목 기준으로 저항 잡는 7가지 기준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중장기 이평선 60120240, 그다음 일목균형표, 자릿수, 매물대, 피보나치, 쌍봉, 삼봉 이렇게 7가지 저항 자리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목균형표 기준에서 구름층 상단까지는 열려 있다는 것이죠. 저 자리까지 가느냐? 제 경험에 의하면 가게 되어 있죠. 코스닥이 지금까지 구름층을 한 번씩 다 체크를 했다는 것. 주봉을 보시면은 주봉에서도 구름층 상단을 과거에 다 채워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봉을 보시게 되면 여기 구름층 상단을 채웠죠. 거기서부터 하락이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입니다. 바로 7월 달에. 이런 게 굉장히 대단한 기법인데 여러분들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클라우드 니어, 구름층 상단, 여기가 저항이죠. 종목 기준으로도 저항인데 지수 기준으로도 저항이 됐죠. 그리고 지지는 어떻게 됐나요? 클라우드 니어 여기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온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면 지수의 방향성을 체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클라우드 니어요. 상단까지 조금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눌림목 이후에 다시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포인트요. 포인트 확인하고 싶으시면 노란투방 들어오십시오. 노란투방 계신 분들은 다 포인트 제시를 받으셨습니다. 자, 해외 증시 미국 나스닥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차트는 그래도 양호했죠. 최근 3일간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양호했습니다. 근데 우리 증시가 나스닥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의 상승의 흐름을 타지 못했습니다. 일단 오늘 밤은 미국의 CPI 발표 그리고 내일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우리 증시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일 옵션 만기 전후에서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하락을 해서 도약판 지지를 받고 반등하길 바라는 거죠. 제 시나리오는 그렇습니다. 오전장은 좀 하락을 할 수도 있고 오후장이 상승으로 돌이킬 수 있는 바로 그런 흐름. 아래 꼬리를 달고 올리는 흐름. 그것을 전망하는데 그렇게 되기를 또 희망을 하고 있고요. 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월봉 상황에서 후행 스팬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봐야 된다고 했죠. 후행 스팬이 지금 캔들 아래에 있습니다. 캔들 하단에 부딪히고 있어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이 캔들 사이를 뚫고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림입니다. 이렇게 나와야만 나스닥 지수는 저항 위쪽에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편안하게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나스닥이요. 자, 이것을 무엇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바로 원달러 환율 차트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주봉부터 보도록 하죠. 자, 원달러 환율 주봉에서 주목할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 자리요. 지금 제가 표시한 자리. 이 자리가 어떻게 되나요? 후행 스팬이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데 바로 캔들과 캔들 사이를 싹 빠져나왔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후행 스팬이 기가 막히게 빠져나온 거예요.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후행 스팬이 강한 캔들을 만나면 바로 돌파를 못합니다. 그런데 캔들과 캔들 사이를 돌파했어요. 아주 기묘한 움직임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 주봉에서 보게 되면 이제 상단이 다가오고 있죠. 저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은 상승이 조금 남았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약간 하방에 기울어지겠죠. 하방을 채우고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의 상방을 채우고 그다음에 다시 또 크로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은 남았고 코스피는 하락이 남았다는 관점에서 조정이 조금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이죠. 그래서 코스피의 하락이 조금 남았지만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이렇게 주봉에서 상승을 하고 구름층 상단을 채우고 난 다음에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앵커님 그러면 이 원달러 환율의 주봉을 보게 되면 어떤 기법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클라우드 니어가 생각납니다. 네, 맞습니다. 예, 클라우드 니어죠. 원달러 환율도 적용되나요? 네, 맞습니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근데 주봉의 구름층 상단이나 일봉의 구름층 상단이나 비슷한 자리입니다. 두 개의 저항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저기를 돌파하고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항 자리가 두 개니까요. 더블 저항은 돌파가 어렵다. 그리고 더블 지지는 지지받고 반등하기 쉽다. 이것을 염두하면은 대응하기가 좀 수월할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수와 환율은 반비례한다고 앞서 또 방송에서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많이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환율이 또 이제 저항이 다가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또 앞으로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도 노란톡방 안에서 챙기셨으면 좋겠는데요. 클라우드 니어가 궁금하다. 앞으로의 지수의 방향성을 나도 함께 좀 점쳐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내일장 전망을 우리 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싶다. 장중 공략까지도 여러분들께서 챙겨갈 수 있는 방법이 노란톡방 안에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QR코드에 스캔하신 뒤에 7777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는 샵 3772번입니다. 오사무엘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은 링크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어로 된 링크 터치하시고 7777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많은 종목들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방송 공략주로도 잘 짚어주셨는데 과연 어떤 종목이 메달을 획득할 수 있을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어떤 선수가 과연 금메달 선수일까요? 네, 금은동 메달 수여할 선수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제가 금메달로 자주 언급드렸던 선수가 바로 레이크 머티리얼즈였거든요. 역시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지금까지 상승률 탑이긴 한데 그 상승률을 넘보는 바로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자, 금메달을 수여하는 따끈따끈한 선수는 바로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 문서 작업과 관련된 바로 그 종목인데 생성형 AI 또 챗 GPT 관련 종목으로 안내가 되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차트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어떤 패턴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부분부터 볼까요? 이 부분 보게 되면 어떤 패턴이 떠오르시나요, 앵커님? 이 자리. 그 자리요? 예. 힌트는 V자 반등. V자요? 예, V자 반등이 나왔어요. V자 반등? N자 패턴일까요, 혹시? V자 반등이니까 패턴 중에서 네. 금눌 패턴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네. 금눌 패턴이었죠. 폴라리스 오피스는 계속해서 금눌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제가 왜 패턴을 강조하냐면 종목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종목의 속성.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래서 7가지 패턴 말씀드리고 있죠. 물론 777 전략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만 쓰는 겁니다. 저만 쓰는 기법. 그리고 앵커님께서도 바로 아까 클라우드 니어 답을 주셨듯이 클라우드 니어라는 표현, 금룰이라는 표현, 저만 쓰는 패턴인데요. 종목이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클라우드 니어라는 패턴을 갖고 있다면 클라우드 니어, 그러니까 클라우드 구름층 니어, 가까운 그 자리까지 채우는 과거의 속성에 따라서 앞으로도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갈 수 있다는 전망. 그래서 클라우드 니어 패턴을 보이는 종목들은 그러한 기회를 주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9할 타자거든요. 10종목 중에서 9종목 수익을 내는 9할 타자입니다. 그 9할 타자인 이유가 뭐냐면 종목 발굴도 잘할 뿐만 아니라 제재수 깊기 스시에 의한 종목 발굴뿐만 아니라 종목의 패턴을 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폴라리스 오피스는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급눌 패턴, 급하게 누르거나 급등했다 눌리는 패턴. 그래서 눌림목 공략하면 성공하게 되는 그런 패턴이라는 거죠. 그래서 급눌 패턴을 자주 보여준다는 거죠. 폴라리스 오피스는 이때도 급눌이었지만 이때도 급눌이죠. 이렇게 급하게 눌렸는데 우리가 공략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바로 눌릴 때 해야 되죠. 우리가 종목에서 눌리는 이유가 뭐냐면 급등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급등할 때 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포인트는 바로 눌릴 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급눌 패턴에서 기회가 많은 거예요. 급눌 패턴, 과거의 급눌 패턴, 급하게 눌렸다가 상승하는. 과거에도 이렇게 하락했다가 급하게 눌렸다가 상승. 또 눌렸다가 상승. 폴라리스 오피스가 계속 그런 패턴을 보여줬죠. 그래서 우리가 공략했던 것은 눌렸을 때 공략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크게 상승한 거죠. 60% 넘는 상승률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메달을 수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매수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눌릴 때 사자. 자,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어떻게? 자, 따라서 하십시오. 어디서 사느냐? 눌림목에서 산다. 자, 눌림목에서 산다. 노란투바 계신 분들은 눌림목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메달을 수여하는 종목은 GRT입니다. 지난주도 은메달을 수여했었는데요. 배울 게 있으니까요.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기 때문에 은메달을 수여합니다. 제가 이제 1월 3일 지난주 수요일 날 방송을 하고 지난 다음에 목요일 날 다음 날 이렇게 급등을 했으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리뷰를 하는 겁니다. 자, 목요일자에 또 올랐는데 수요일자는
상승했다가 구름층 상단을 완전히 채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차트에서 우리가 배울 게 뭐냐고 말씀드리냐면 왜 말씀드리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 자리. 이게 뾰족 튀어나왔죠. 앵커님도 이제 이런 것들을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이것을 제가 뭐라고 부르냐면 뾰족이라고 부릅니다. 뾰족. 뾰족. 예, 뾰족 저항이라고 합니다. 또는 니들이 주사 니들. 바늘이잖아요. 니들 톡 튀어나왔죠. 이 뾰족, 이게 뾰족이 어디서 생성이 되냐면 바로 과거에 이렇게 이런 자리 위에 톡 튀어나왔던 자리 있죠. 이런 것들이 앞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트에 뾰족 튀어나오는 구름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래가 되었던 흔적이에요. 이 뾰족 자리는 아파요. 상승할 때 윗골이 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구름층 상단 클라우드 니어도 저항이지만 이 뾰족 자리가 뾰족 저항이 되면서 급하게 거기서부터 확 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윗골이 달리고 오버슈팅 나고 확 빠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 배우시길 바랍니다. 뾰족 저항. 이것도 저만 쓰는 저항입니다. 뾰족 저항 또는 니들 저항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제가 이렇게 명명하는데 바로 이러한 뾰족 튀어나오는 자리들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차트에서 배울 것이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48%의 상승률을 기록한 따끈따끈한 종목입니다. 자, 차트 속에서 우리 배웠죠. 자, 클라우드 니어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급눌 패턴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뾰족 저항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하나하나씩 배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동메달을 수여하는 종목은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자, 데이터 솔루션은 잠잠하다가 최근에 급등이 나왔죠. 자, 데이터 솔루션은 바로 바닥권에서 직장인분들이 살만한 종목이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3중 바닥을 잡고 있다 이렇게 표시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2주간 행보했으니까 큰 수익을 안 줬죠. 재미를 안 줬습니다. 근데 제가 직장인분들이 사기에 좋은 종목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바닥인데다가 3중 바닥인데다가 그리고 뭐가 보였습니까? 바로 이 자리가 보였다는 것이죠. 뭐죠, 앵커님? 클라우드 니어요. 맞습니다. 네. 이 자리가 보였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바로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데이터죠. 데이터 솔루션. 클라우드와 관련된 것. 그러니까 클라우드 구름층이 아니라 서버, 클라우드 서버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데이터를 취급하고요. 데이터베이스 이런 거 취급하는 바로 그 기업인데 직장인분들은 바로 클라우드 니어를 바라보고 대응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물론 시간이 걸렸지만 2주 뒤에 10%의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입니다. 자, 클라우드 니어의 위력을 아셨죠? 그런데 왜 거기서부터 빠집니까? 앞서서 GRT는 조금 더 올랐는데 GRT는 뾰족이라는 저항이 있었다. 그래서 뾰족 저항까지 가는 거고 지금 데이터 솔루션은 즉 뾰족이라는 자리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가 바로 저항이 되는 겁니다. 자, 금문 동메달 수여하는 종목들의 기술적인 부분들을 체크하셨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터득하시고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클라우드 니어부터 뾰족 저항 그리고 급눌 패턴까지 우리 오사무 해설위원님이 유일하게 또 사용하시는 전략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패턴을 좀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아주 명확한 기준으로 선정해 주시는 종목들 함께 좀 발굴하는 것들 보고 싶다, 나도 함께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그냥 스캔하신 뒤에 7777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바로 열리고요. 문자로는 샵 3772번입니다. 네 글자 오사무엘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요. 오사무엘 해설위원님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성적으로 증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종목들 잘 잡아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9할 타율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회 놓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또 여러 가지 전략들에 대한 힌트를 살짝 주셨는데 777 전략 또 어떤 전략일지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실 것 같아요. 해설위원님. 어떤 전략일까요? 네, 이제 지금부터 777 매매 전략 안내를 드리겠는데 계속 시청하신 분들은 또 똑같은 내용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결코 똑같지가 않습니다. 이 안에 따끈따끈한 종목들이 숨어 있으니까요. 종목이 곧 돌이잖아요. 종목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겉의 기법은 빨리 터득하시고 그 안에 핵심 종목들을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777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자, 종목을 발굴하는 기준이 중요하죠. 7가지 매매 신호 같이 회를 먹읍시다. 제재수 기기 스시라는 회입니다. 그다음에 7가지 저항 지지. 제가 아까 지수를 설명할 때도 저항을 잡는 7가지 기준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7가지 패턴 유형. 이것만 아시면 다른 것들은
체크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만, 이 777 전략만 제대로 배우시면 다른 것들을 습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것들 배우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실 분이 계시지만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것만 소화를 해서 그것을 내 매매법으로 만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 주식 25년 노하우의 집약체입니다. 자, 따라오십시오. 첫 번째, 7가지 매매 신호, 제재수, 기기스시, 재무, 재료, 수급, 기술적 위치, 끼부림, 스케줄, 시나리오 이것만 체크하자. 저는 재무가 안 좋은 종목을 공략하자고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번 종목들 쭉 보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공략 안내드린 종목들의 수익률이 좋냐면 이 기준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수익률 상당히 높죠. 그리고 손해 종목이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공략 안내드린 종목들의 손해 종목은 거의 없고 대부분의 수익을 줬고 그리고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이유가 바로 7가지 이 매매 신호를 주는 종목들만 공략하기 때문이죠. 첫 번째, 재무가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중요하다. 그다음에 재료, 따끈따끈한 재료, 주가를 부양시킬 만한 재료, 그리고 이벤트, 테마적인 속성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줘. 오늘 주가를 부양시킬 만한 재료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수급, 개인의 수급보다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기관과 외국인이 사는 종목들. 재무 재료가 이제 펀더멘털, 가치적인 측면이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것은 기술적 위치, 끼부림, 이것은 테크니컬적인 측면이죠. 기술적 위치, 아까 폴라리스 오피스 말씀드렸듯이 기술적 위치 가장 좋은 것은 눌림목이다. 급등할 때 따라잡기 하지 마시고 눌림목에서 승부를 하자. 그다음에 끼부림, 과거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눌렸을 때 다시 또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폴라리스 오피스 아까 보여드렸죠. 눌렀다가 급등, 눌렀다가 급등 이런 끼부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눌렸을 때 사야 되는 거예요. 잠잠하다가 갑자기 상승하잖아요. 잠잠한 그 시기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식을 매매할 때는 엉덩이로 매매한다는 말이 있어요. 강태공처럼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낚시질과 똑같습니다. 기다림, 인내 속에서 급등을 포착하는 거죠. 급등할 때 사는 것이 아니라 눌림목에서 사서 급등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던져주고 유유하게 빠져나오는 겁니다. 계속 주린이처럼 살지 마십시오. 눌림목 산다. 자, 그다음 스케줄, 일정이 중요하죠. 주가를 부양시킬 만한 일정. 오늘 왜 로봇주가 올랐습니까? 세스 2024 그 일정이 있었잖아요. 세스 2024와 관련된 그 일정이 있었으니까 그 일정과 연관된 종목들을 눈여겨봐야죠. 바로 그런 스케줄을 매일매일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이제 시나리오 전략이죠. 내일장 어떻게 대응할까? 종목은 발굴을 했는데 이 발굴한 종목이 어떻게 갈까? 이 종목은 어떤 패턴일까? 클라우드 니어? 그럼 클라우드 니어 상단까지 가겠구나. 시나리오 전략을 세우고 거기다 걸어놓는 매매. 컵 핸들 패턴이다? 컵을 만들고 핸들 끝자락에 올 수 있겠구나. 시나리오 전망을 세우고 경우의 수를 따져서 대응한다라는 시나리오 전략. 내가 예측을 했지만 예측대로 가지 않을 때는 난 어디서 손절해야겠구나 하는 손절에 대한 시나리오 전략까지 제재수, 기기스시 굉장히 중요한 매매 기법입니다. 7가지 저항 잡는 기준, 지지 잡는 기준은 반대고요. 7가지 저항, 중장기 이평선, 특히 60, 120, 240, 일봉과 주봉과 월봉을 다 체크하자. 그다음에 일목균형표, 구름층 상단 기준선 자리. 지지는 반대로 구름층 하단 또는 기준선 자리. 그다음에 자릿수 100원대, 1000원대, 1000원에서 10,000원대 바뀔 때, 그리고 매물대. 과거에 거래가 많이 됐다 매물의 흔적, 피보나치, 되돌림 반등이나 되돌림 반락이 나오는 바로 비율별로 따지는 자리들 0.618, 0.50, 0.382, 0.236 이런 자리들. 그다음에 쌍봉, 전에 갔던 고점 쌍봉을 만들 때. 그다음 삼봉, 두 개의 고점 추세를 연결해서 세 번째 고점에 닿을 때 거기가 매도 포인트, 반대로는 아래 3중 바닥자리 이렇게 저항과 지지를 잡는 것입니다. 다음은 7가지 패턴, 삼봉, 클라우드 니어, 컵앤들, 급눌, 매직 완전. 제가 저만 쓰는 패턴 있죠. 클라우드 니어, 컵앤들, 급눌 이런 패턴에서 기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인분들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패턴이에요. 자, 삼봉은 쉽죠. 바로 이렇게 두 개의 고점을 연결해서 세 번째 고점에 닿을 때 매도하는 거. 파라텍 그리고 토탈 소프트 1, 2, 3 이렇게 잡는 겁니다. 하고 기다리지 마시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매도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아이크래프트, 그다음에 티웨이 항공 다 이렇게 삼봉에서 매도하는 기법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구할 타율에 딱딱
딱 맞는 종목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777 전략, 우리 해설위원님의 주식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777 전략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알고 싶다. 눌림목 자리에서 공략하는 방법, 나도 함께 경험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구할 타율로 지금 바로 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 종목들 공략하는 방법까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해설위원님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삼봉에서 저항 맞고 빠지는 종목들이고 이제 기회가 되는 종목인데요. 노란톡방에서 눈여겨보자고 제가 안내드렸던 바로 그 종목입니다. 코센이죠. 자, 코센, 비나듐 관련된 바로 이 종목. 코센은 어제도 오늘도 상승을 했지만 삼봉을 봤을 때 아직 좀 남았습니다. 상승의 여력이 있다, 삼봉에서. 그리고 제이스텍, 자, 이거는 1, 2, 3, 삼봉에서 빠졌죠. 근데 이제는 사봉인데, 사봉은 그런 거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무슨 의미냐면 네 번째는 돌파,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이스텍은 물론 저 자리에서 한 번의 저항이 될 수 있겠지만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염두하면서 대응할 만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기회가 되는 종목 코센, 제이스텍 메모할 만하죠. 다음은 이제 클라우드 니어 일봉입니다. 클라우드 니어 일봉은 이제 클라우드 니어, 클라우드 구름층 상단에서 기회가 되는 건데요. 자, 보로노이 바로 저 자리가 매도 대응 자리였죠. 구름층 상단이죠. 이것은 일목균형표입니다. 일목균형표를 추가 설치를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구름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나페스, 바로 저 자리가 매도로 대응할 만한 바로 그런 자리였죠. 그리고 에드바이오텍, 거기서부터 확 빠지죠. 에드바이오텍, 구름층 상단에서, 구름층 상단이 매도로 대응할 자리다. 삼보산업, 이제 기회가 되는 종목들입니다. 이제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삼보산업 구름층 상단을 기회가 되는 게 아니라 제가 흐름의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삼보산업이 여기가 매도 대응해야 돼. 지난주에 제가 올려드렸던 차트거든요. 삼보산업. 제가 지난주 종목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정말 한 종목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삼보산업 지난주 기회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삼보산업이 구름층 상단이 저항인데 구름층 상단을 넘어섰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구름층 상단이 1차 저항인데 거기를 확 넘어서 오버슈팅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오버슈팅이 나오고 급하게 빠지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올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기회가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던 센서뷰. 센서뷰도 지난주에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이번 주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센서뷰 바뀌었거든요. 조금 올랐다가 이번 주에 좀 올랐다가 빠졌죠. 여전히 기회가 되는 거죠. 지난주에 안내드렸던 이후 한 7, 8% 올랐다가 지금 다시 또 눌리고 있어요. 센서뷰 기회가 됩니다. 아직 구름층 상단을 채우지 않았다. 메모하셔야겠죠? 그 다음 GL팜텍. GL팜텍 이렇게 지난주에 올려드렸는데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바뀌었네요. 그죠? 구름층 상단 왔죠? 클라우드 니어 딱 걸렸죠? 거기에 딱 걸리고 빠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회가 돼서 수익을 맛볼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DI라는 종목을 제가 지난주에 올려드렸거든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DI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조금 오르다가 빠졌다. 빠졌으니까 이것도 역시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회가 되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고 한번 수익을 도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뭐 삼보산업도 있었고요, 센서뷰도 있었고요. 다양한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잘 메모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회가 되는 종목에 관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어 주셨는데요. 저희 방송이 또 저녁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 전에 그리고 장 중에 시장 대응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종목에 대한 공략을 구할 타율로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챙기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 제재 수익기 스시에 맞는 딱 맞는 종목들 함께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박스에 가까이 가져다 대신 이후에 7777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활짝 열립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문자로도 샵 3772번 오사무엘 네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오늘 함께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안에서 다양한 정보들 무료로 얻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 앞서서 또 우리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들어봤는데 오늘의 올림픽 종목이 더더욱 기대가 되거든요. 오늘의 높이 뛸 종목과 멀리 뛸 종목, 좀 힌트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공략 종목을 안내드리는 종목들은 어떤 것에 부합할까요? 회거든요, 회. 뭐죠? 네.
뭘까요? 제재수 기기 스시. 맞습니다. 네. 제재수 기기 스시에 부합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략하자고 안내드리는 종목 대충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얼마나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기회다. 이 종목들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높이 뛸 종목 힌트 쉽게 드릴게요. 그냥 세자입니다. 세자인데 너무 쉬울 거예요. 그냥 2로 시작됩니다. 2. 그리고 가운데 자만 뺄게요. 2. 끝자는 택입니다. 앞 글자 2, 끝 글자 택. 그래서 세 글자. 이렇게 아주 쉽게 힌트를 드리고 네. 두 번째 멀리 뛸 종목의 힌트는 마마. 흥얼거리자면 마마 이렇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멀리 뛸 종목 그리고 높이 뛸 종목 두 가지 종목에 대한 힌트를 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의 힌트는 세 글자라고 합니다. 종목명의 맨 앞 글자와 뒷 글자를 공개해 주셨어요. 이 그리고 택이라고 합니다. 이땡택 어떤 종목일지 정답을 알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 톡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멀리 뛸 종목으로는요. 노래를 좀 불러주셨는데 마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좀 힌트를 얻으셔서 이 종목에 대한 힌트도 참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정답 올려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도 해설위원님께서 특별한 선물도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 오늘 장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봤으면 좋았을 포인트도 함께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빅매치 포인트 첫 번째 섹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일까요? 네, 오늘의 빅매치 포인트가 되는 바로 섹터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재수 기기 스시에서 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스가 뭘까요? 네, 스케줄입니다. 네. 스케줄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스케줄 체크할 때 항상 중요한 거 일정을 볼 때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바로 이제 세스 2024인데요. 섹터명은 이제 생성형 AI가 되겠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되겠는데요. 삼성전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앞세워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로봇의 정조준을 하고 또 세스 2024에서 바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을 언급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생성형 AI에 앞서는 그런 대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협업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기회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특히 로봇과 관련된 거, 입는 웨어러블 로봇과 관련되어서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부품사들이 크게 오늘 올랐습니다. 먼저 오늘 상한가를 시어단 그런 따끈따끈한 종목이 있는데 이 생성형 AI 섹터에 속하는 첫 번째 종목 바로 이렌시스가 되겠는데요. 자, 이렌시스 이 기업은 보안 솔루션 제품의 핵심 구동 모듈 설계를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오일 댐퍼 그리고 감속 모터 등 이 부분이 국내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할 정도니까 굉장히 기회가 되고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죠. 삼성전자와 협업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이렌시스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렌시스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구름층 상단이 저항이 되죠. 구름층 상단이 저항이 되는데 오늘 바로 생성형 AI 섹터에 그냥 확 물량이 들어오면서 대표적으로 상한가를 시연을 한 거죠. 자, 이 차트에서 우리가 저항대를 체크할 때 어떻게 체크하냐면 이제 구름층 상단이라는 자리, 여기가 1차 저항이고 그 다음 자리는 뭐로 봐야 될까요? 이 선을 그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2차 저항은 무슨 기준으로 잡는 걸까요? 7가지 패턴 중에서 앵커님. 글쎄요. 혹시 컵핸들? 예, 그것도 네. 참, 네네.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네, 컵 핸들도 비슷합니다. 근데 네. 1, 2, 3라고 한다면? 삼봉. 예, 삼봉. 예, 삼봉에서 기회를 맞을 수 있죠. 컵 핸들 패턴 말씀을 잘 하셨어요. 컵 핸들 패턴에서의 핸들이 바로 이 자리거든요. 근데 이 자리를 넘어선 겁니다. 넘어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컵 핸들 자리에서 부딪히고 빠지는 게 일반론적인 접근인데 이렌시스는 거래가 폭증하면서 1차적인 컵 핸들 자리 그리고 클라우드 니어를 넘어선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번의 그런 그 클라우드 니어가 다 통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니어는 한 70에서 80% 확률로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 20% 정도는 거기를 넘어서고 다음 저항 자리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강한 호재이거나 수급에 의해서 큰 물량이 들어왔을 때는 10중 두 번 정도, 한 20% 예외의 경우는 바로 그 다음 저항 자리까지. 그때는 7가지 패턴을 빨리 보면서 대응하는데 제가 삼봉, 클라우드 니어, 커브핸들, 금룰, 매집, 완전배다 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커브핸들과 클라우드 니어의 기법, 그 다음은 이제 또 삼봉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리시스는 삼봉 자리까지, 두 번째 저항 자리까지 갈 기회가 있어 보이는 그런 패턴이고, 일봉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주봉을 봐야겠죠. 주봉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과거에 거래되었던 매물이 흔적이 있는, 거래가 폭증했던 또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리들 본다 그러면 삼봉도 될 뿐만 아니라 또 쌍봉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전에 갔던 고점들. 그래서 이런 자리들 또 매물대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잘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상승의 여력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좋습니다. 예, 이 생성형 AI에 속하는 두 번째 선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선수는 바로 SBB테크인데요. 자, SBB테크 이 종목도 이 감속기와 관련된 겁니다. 삼성전자와 협업을 하는 회사인데 로봇용 감속기를 순수 국내 기술로 상품화한 바로 그런 기업이고, 또 산업용 로봇 핵심 부품인 하모닉 감속기를 계속 공급하는 부분이 긍정적입니다. 근데 SBB테크는 이렌시스처럼 그렇게 재무가 그렇게 뛰어난 종목은 아니고 작년까지는 손실로 나왔습니다. 영업 손실로 나와 있는데 제가 재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지는 바로 그런 종목을 공략하자고 말씀드렸죠. 재무가 내년 좋아지는 바로 그런 종목이다. 올해와 내년에 좋아지는 바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SBB테크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어떤 유형인지가 딱 보이는데요. 자, 앵커님 어떤 유형으로 보시나요? 차트를 보면 글쎄요. 컵핸들을 좋아해서 그런지 네. 다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 컵핸들도 네. 잘 보셨어요. 컵핸들도 잘 보셨고 이제 클라우드 니어, 네. 클라우드 니어가 더 가까운데요. 컵은 이제 컵 U자형 만들고 핸들을 만들죠. 근데 클라우드 니어는 이제 그럼층 상단이 보이죠. 자, 클라우드 니어에서 구름층에 대한 해석을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캔들이 향해 가는 방향에서의 클라우드가 있을 때, 만약에 SBB테크가 바로 이 자리서부터 상승으로 갔다면 여기서 바로 만났겠죠. 그렇죠? 클라우드. 그럼 이게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층을 벗어나면서 이제 이 안으로 왔단 말이죠. 이 안으로 오게 되면 여기가 저항이 될 수도 있지만 바로 이 자리가 저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를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새로운 걸 알려드렸었는데, 앵커님? 여기. 그 자리요? 이 자리. 여기를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아야, 뾰족인가요? 아파하는데. 뾰족? 그렇죠. 앵커님 기억력 정말 좋으시네요. 네, 뾰족입니다. 네. 뾰족. 이 뾰족 자리. 저만 쓰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뾰족 튀어나왔잖아요. 아파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때도 아야 하면서 맞는 자리예요. 그래서 뾰족이라고 합니다. 또는 니들. 그래서 SBB테크가 상승할 때 두 개의 저항 목표를 갖고 지금 가는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SBB테크는 제가 표시한 자리, 1차 자리와 2차 자리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그 자리에 왔을 때 제 말이 맞았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또 강조하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해설위원님이 너무 재밌게 설명을 해주시다 보니까 기억에 쏙쏙 잘 남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또 정답도 맞춰주고 계신데요. 오늘 또 이렇게 두 가지 종목에 대한 힌트도 앞서 주신 만큼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저희가 선물 드린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의 매치 포인트로는 생성형 AI 짚어주셨습니다. 이렌시스 그리고 SBB테크에 대한 전략도 노란톡방 안에서 상세하게 잡아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직장인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는 패턴들 다 공개한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0분 동안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7777 입력해 보시면 노란톡방 활짝 열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문자로는 샵 3772번입니다. 네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535에 이렇게 우리 해설위원님 이름 네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투자에 도움되는 이야기들 나누고는 있습니다만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요, 우리 오삼회 해설위원님의 원픽 종목 결정적인 한 방이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해설위원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지금 뭐 높이 뛸 종목은 일단 이렌텍이냐 아니면 뭐 DR텍이라고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요. EM텍이냐, 이렌텍, EM텍, DR텍 이렇게 있거든요. 어떤 종목일까요? 와우, 대단하십니다. 네, 제가 정답인가요? 발음이 좀 안 좋았나 봐요. 이 택인데 D로 들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다 정답 맞게 해드릴 거고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정답을 알면서도 귀찮아서 노란토파 안 들어오시고 안 적어주신 분들 계시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777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면서 시간이 짧아서 클라우드 니어 일봉까지만 한 거예요. 클라우드 니어, 주얼봉, 컵 핸들, 그리고 매집, 급늘, 완전 바닥의 패턴에서 기회가 되는 종목들이 자료집에 다 있는데요.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께만 자료 신청의 기회를 드릴 거예요. 정답을 안 적어주신 분들은 이 자료를 못 받아가십니다. 그 자료 안에 핵심 종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클라우드 니어 일봉에, 주얼봉에, 그리고 급룰에, 매집에, 완전 바닥에 그런 기회가 되는 종목들을 다 있는데 그걸 제가 다 밝히지 못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노란도박 들어오셔서 빨리 적어주세요. 그리고 높이 뛸 종목은 이제 이렌텍입니다. 이렌텍이고 멀리 뛸 종목은 혹시 정답 적어주신 분 계실까요?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그냥 종목명이 마마예요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요. RBW일까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힌트를 더 어려운가 드려야겠네요. 봐요. 네네, 힌트 하나 더 주시죠. 제가 노래 불렀습니다. 마마, 네. 우우우. 이 노래를 부른 가수입니다. 가수. 가수 예, 이름. 가수 네, 이름을 가수. 빨리 적어주세요. 정답 가수 맞게 이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높이 뛸 종목 소개를 하는 동안에 정답을 맞춰주십시오.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자료 신청하세요. 자료책 다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핵심적인 종목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자, 먼저 높이 뛸 종목 안내 드리겠습니다. 높이 뛸 종목은 이렌텍입니다. 이렌텍. 자, EM텍 써주신 분, DR텍 써주신 분 다 맞다 인정하겠습니다. 자, 이렌텍은 휴대폰 부품, 배터리 팩, 그리고 충전기를 생산하는 바로 그런 기업이죠. TV, 오븐, 전자레인지 등 가전제품 부품을 글로벌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기업입니다. 제재수 기기스시에 부합하고요. 재무 굉장히 저평가된 바로 그런 회사입니다. 매출액이 9,900억, 영업이익이 790억. 이렇게 대단한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2,500억밖에 안 되는 아주 저평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높이 뛸 수밖에 없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차트도 보세요. 기술적으로 보면 안정적으로 계속 올라왔는데요. 제가 표시한 자리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죠. 일단 클라우드 니어 여기 한번 채우고요. 여기 120 라인이죠. 120 라인을 채우고 그 위 자리는 2차적으로 240 라인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매수가는 1,100원으로 잡고 1차 목표가는 일단 짧게 왜냐하면 구름층 클라우드 니어 가까우니까 그 자리가 이제 1,500원이니까 1차 목표 1,500원으로 잡고 2차 목표가는 조금 더 높게 잡아볼까요? 2차 목표가는 이제 13,000원 정도. 13,000원은 이 자리입니다. 상단 클라우드 니어를 완전히 잡는 바로 이 자리가 이제 2차 매도 자리니까 이렇게 잡고 대응하고요. 손절가는 9,300원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이에 멀리 뛸 종목의 정답을 적어주신 분들이 계실까요? 네, 지금 두 팀으로 나뉘었어요. 지금 퀸이냐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머큐리냐라고 하시는 분들 두 팀으로 나뉘었습니다. 어느 쪽이 정답일까요? 근데 이제 퀸이라는 네. 종목은 없죠. 그렇죠. 그러면 답은 나왔네요. 그러네요. 혹시 답이 퀸을 적어주신 분 계실까요? 엄청 많아요. 지금. 많아요? 네. 퀸 적어주신 분? 네, 네. 그분도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정답을 인정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정답은요? 이 네. 자료집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릴 거니까 자료집 신청하세요. 그럼 제가 777 매매 전략 다 안내 드리지 못한 종목들까지 다 수록되어 있으니까요. 그걸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질적인 정답은 퀸 그룹의
머큐리. 네, 프레디 머큐리인데요. 머큐리가 되겠습니다. 자, 머큐리 정답 써주신 분 계시죠? 정답 인정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빨리 적어주세요. 인정하겠습니다. 자, 멀리 뛸 종목은 바로 머큐리입니다. 이 머큐리는 AP, 광 케이블 등을 개발, 생산하는 바로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무선 5G, 10기가급 인터넷 구축 관련해서 통신 장비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역시 제재소 기기 스시에 부합하고요.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되는 그런 기업인데 왜 제가 멀리 뛸 종목으로 선정을 했냐면 자, 차트를 보십시오. 기술적으로 보세요. 어떠한 모양을 갖고 있는지요. 제가 777 패턴에서 안내드리는 패턴에서 어떤 패턴일까요? 제가 앵커님께 힌트를 드릴게요. 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어떤 패턴일까요? 오... 자, 클라우드니어, 커밴들, 금눌, 매집. 아, 매집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바로 제가 아주 강하게 말씀드렸던 바로 매집 패턴입니다. 매집 패턴이면서 위쪽으로 뭐가 배우죠? 보이죠? 클라우드 니어. 맞습니다. 네. 클라우드 니어가 보이죠? 바로 그런 매집의 종목입니다. 매집 패턴으로. 제가 지난주에 차트상에서 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대양금속이라고 매집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양금속 매집 패턴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요. 근데 이렇게 바뀌었죠. 이번 주에. 보이시죠? 매집 패턴은 이런 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인분들이 편하게 매수하실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편하게 매수했다가 급등할 때 룰루랄라 편하게 매도하는 겁니다. 머큐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차트가 매집의 패턴이죠. 매집 패턴이니까 편하게 직장인분들 사셨다가 또 편하게 매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머큐리 이제 가격 전략을 봐야 되는데 오늘 종가는 5670입니다. 그러니까 5,600원 전후한 자리에서 매수해 볼 만하겠죠. 그리고 이제 매도 포인트를 잡을 때 이 두 개의 저항 라인이 있어요. 제가 저항 자리 잡는 중장기 이평선 60, 120, 240 일목균형표 그리고 자릿수 매물대 피보나치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리고 쌍봉, 삼봉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표시한 자리가 120과 240의 그 이평선 저항이 있으니까요. 1차 저항 라인을 여기로 잡는 게 좋겠죠.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짧게 일단 5,900원으로 보고 거기서 또 어디서 사야 돼요? 눌렀을 때 눌림목에서 또 사요. 주식은 4848 하는 겁니다. 4848이 뭐죠? 4848이요? 네. 4848? 사구? 네. 아, 4989, 4989. 그렇습니다. 아, 4848, 4989, 4989 이렇게 하는 거예요. 1차 저항 라인 89, 또 눌림목 49, 2차 저항에서 89 이렇게 4989, 4989 이게 N자의 패턴이죠. 4989, 4989, 4989 이렇게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1차, 2차, 3차 이렇게 잡아드리는 겁니다. 1차 목표가 5,900원, 2차 목표가는 저 상단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지만 이 상단까지 바로 가는데 좀 힘들 거예요. 그렇죠? 저 상단까지 바로 가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봉과 월봉을 다 보고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주봉에서 봤을 때에 6,900원이라는 저항이 또 보여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5,900원, 2차는 6,900원 설정하고요. 손절가는 5,1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멀리 뛸 종목 매집 패턴이 돋보이는 종목이었습니다. 머큐리 짚어주셨고요. 가격 전략 아래에 나가고 있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그냥 실행하신 뒤에 화면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 네모난 박스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요. 자그마한 노란색 링크가 뜹니다. 링크 터치하시고 7777 입력하시면 오사무 해설위원님 더욱더 가까이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자로는 샵 3772번이고요. 오사무에 이렇게 네 글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서도 높이 뛸 종목, 오늘의 이렌텍 이 종목과 멀리 뛸 종목 머큐리에 대한 전략도 내일부터 함께 짚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해설위원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요일장 투자올림픽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더 똑똑한 투자 전략과 함께 저녁 6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올림픽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